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환되는 전기에너지와 가전제품이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양 모두 다 이번 활동지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여러 가지 에너지 종류들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싹 사라졌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설명을 읽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나 분자의 화학결합을 통하여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리을, 화학에너지입니다. 자, 두 번째, 태양이나 촛불, 켜진 전구 등에서 나오는 에너지. 태양이나 촛불? 무슨 에너지일 것 같지? 전자기파의 형태. 진공에서도 전달된다. 매우 빠른 속도다. 30만 킬로미터. 자, 즉 우리가 알고 있던 빛에너지입니다. 디귿. 3번 물체의 온도랑 관련되어 있는 거 무엇이었죠? 열이었죠.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서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에너지, 우리 열에너지 이동 배웠었어요. 즉 열에너지입니다. 정답을 벌써 말했네. 그 다음에 4번 흐르는 전류에 의한 에너지. 흐르는 전류와 관련되어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등에서 대량으로 생성되어 우리 가정으로 공급되는 에너지로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운동한대요. 그러면 바로 운동에너지가 되겠죠? 니은. 6번 높은 곳에 있는 물체나 높은 곳 용수철과 같이 늘어난 용수철과 같이 어떤 기준점에서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겠죠? 기억. 7번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래요. 핵과 관련된 거니까 마찬가지로 시옷. 핵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들은 자, 오른쪽 보시고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거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이 전체의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총량은 보존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활동을 볼게요. 자, 우리 가정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가전제품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나 다른 문제지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대부분 다 뽑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난로래요. 전기난로는 난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따끈따끈 열이 생각나죠? 따끈따끈하다, 즉 열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밥솥. 우리 거기에 쌀 넣고 빵 넣고 떡 넣고 쌤이 좋아하는 떡을 넣고 거기에 두면은 어떻게 되나요? 따끈따끈해져요. 온도가 올라가요. 즉 열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토스터예요. 그 안에 식빵을 딱 넣으면 식빵이 노릇노릇 구워지게 되죠. 즉 열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다리미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다리미도 코드 꽂아놓고 조금 기다리면은 그 철판 같은 면에서 따끈따끈한 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상 입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전기다리미도 열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광등 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는 형광등은 어두운 곳을 밝게, 환하게 만들어주죠. 바로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텔레비전도 어두컴컴한 방 안에 텔레비전 하나만 딱 켜놔도 그 주변 부위가 환하게 변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빛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컴퓨터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밤에 부모님 몰래 게임하겠다고 컴퓨터를 딱 켜면 어떻게 됐나? 그 주변 부위가 빛이 나죠. 따라서 그 주변 부위가 환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 눈에는 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죠. 자,
자, 계산기도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때 만지는 계산기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해서 그 안에 있는 건전지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되냐면 바로 빛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화면에 빛을 통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넘어가서 선풍기는 자, 아까 배웠지만 전기를 딱 꽂으면 선풍기 날개가 윙윙 돌아가요. 운동해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통이 윙윙 돌아가요. 움직여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진공청소기도 마찬가지예요. 진공청소기 딱 꽂고 전원 딱 키면 윙 하고 공기가 움직이게 되죠. 즉 그 안에 있는 터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스피커는요, 소리 에너지라고 알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스피커 원리 자체가 그 얇은 막이 있어요. 고막과 같이 얇은 막인데 그 막이 둥둥 하고 앞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스피커 또한 운동 에너지임을 알아주세요. 자, 배터리 충전기는요, 바로 전기 에너지를 꽂아서 그 안에 있는 물질의 화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화학 에너지인 거예요. 자, 아까도 한번 설명했지만 가정에서 주로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전기 에너지는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정말 큰데요.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전기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할 때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필요한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물질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면접 보거나 서술형이나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이유를 대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볼게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인데요. 대표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뽑아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선풍기예요. 두 번째는 전구, LED 등이고요. 세 번째는 전기난로, 네 번째는 다리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전제품에 소비전력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소비전력을 어디서 읽을 수 있냐면요. 바로 이 동그라미 마크에서 읽을 수 있어요. 선풍기는 110W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등은 22W. 세 번째 전기난로는 1500W.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써있는 거 보이시죠? 110W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보면은 이렇게 전격전압과 그 다음에 소비전력이 써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이런 소비전력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집안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잡담 좀 빼고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선풍기는 아까 얼마라고 했죠? 110W라고 했어요. 자, 전등은 LED 등인데 22W고요. 세 번째 전기난로는 1500W이고요. 전기다리미는 110W입니다. 자, 그러면 각 가전제품을 전격전압이란 말뜻이 뭐냐면 꼭 얘랑 같이 써주세요 라는 거예요. 즉 220V를 우리 한국에서는 전격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전격전압은 이 가전제품에서 이 볼트, 이 전압에 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격전압이라고 보면은 220V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의 전격전압은 얼마일까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110V입니다. 자, 그러면 각 가전제품을 이렇게 220V에 연결하여서 몇 시간씩 사용했대요? 10시간씩 사용했대요. 그랬을 때 전력량이 몇 와트시인지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오른쪽 보면은 전력량 어떻게 구하는지 써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소비 전력에다가 사용한 시간이에요. 시간. 초 단위도 아니고 분 단위도 아니고 몇 시간인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110W였고요. 10시간을 사용했죠.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100W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전등은 22W의 소비 전력이었는데 10시간, 시간 대신 hour인 기호인 H를 쓸게요. 그랬을 때 계산하면은 220W시가 나오게 되고요. 전기난로는 1500W의 소비 전력인데 10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50,000W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다리미에서는요, 마찬가지로 110W의 소비 전력인데 이것을 10시간 사용했대요. 따라서 계산하면은 1100W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끔 문제지 보다 보면은 1000W시는 우리가 1kW시라고 쓸게요. 라고 돼 있는데 이 K라는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면 키로예요, 키로. 즉 우리가 단위를 쓸 때 미터 단위를 쓰고 킬로미터 단위를 쓰는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랬을 때 이 K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천을 의미합니다. 1000. 따라서 1kW시라는 표현을 보면은 1000W시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각 가전제품을 전격전압에 연결하여 얼만큼씩 30초씩 사용했을 경우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몇 줄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소비 전력의 정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전력이라는 것은요, 전기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거고 이때 이 전기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1초당 사용한 전기에너지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30초씩 사용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1초당 지금 선풍기는 110줄, 전등은 22줄, 1초당. 전기난로는 1초당 1500줄, 전기다리미는 1초당 110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30초씩 사용하게 되면은 이 소비 전력에다가 30초를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선풍기를 계산해 볼게요. 선풍기는 110W 곱하기 30초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3300줄이 나오게 되고요. 전등은 22W이기 때문에 30초를 사용하게 되면은 660줄이 나오게 되고요. 전기난로는 1500W 곱하기 30초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45,000줄이 나오게 되고요. 전기다리미는 110W인데 30초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3,300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머나먼 미국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죠. 근데 너무 소중한 기구가 있는 거야. 전기 가전제품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끌어안고 비행기를 타서 미국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산 그 가전제품에 전격전압보다 낮은 110V의 가전제품을 연결하게 되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예 사용이 안 될까요? 아니면 사용은 되는데 좀 느리다던가 잘 안 된다던가 그럴까요?
아니면 빵 터질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과제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의견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의 활동을 했는데요. 정리하면은 첫 번째 활동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복습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7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았는데 그 공급받은 것을 다시 가전제품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로 전환됐는지 생각해서 써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에너지 얼만큼씩 사용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죠. 바로 소비 전력을 활용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가전제품을 보면은 이렇게 소비 전력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비 전력을 보고 우리의 사용 시간을 측정하면 전기에너지의 양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집의 전기세가 얼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6-2단원 형성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문제 형태로 바꾸어서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